회사원이 겪은 중국 이야기, 최정목 TV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 중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 또 경제뿐 아니라, 황사와 같은 기후, 또 최근에는 사드와 같은 그런 군사까지도 아마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많이 영향을 주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중국의 오늘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런 좋은 설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국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중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한중 수교, 외교관계 수립 전부터 중국에 주재를 해서 약 15년 동안 북경, 상해, 광주, 홍콩 등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그런 경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의 중국 그리고 내일의 중국을 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를 드릴 말씀은 북경, 상해와 같은 중국의 지명을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도록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그러니까 그게 약 수교하기 바로 직후죠. 그때, 수교하기 1년 전이죠. 92년도, 1992년 수교하기 바로 직후에 92년 9월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당시 저는 중국 주재원으로서 북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북경의 라디오 방송국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중한 수교 취재차 한국에 갔었다. 근데 서울에 가봤는데 서울에 차들이 너무 예쁘더라. 너무나 작으면서도 예쁘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차들이 뒤에서 검은 연기, 다시 말해서 검은 매연 연기가 안 나오느냐, 왜 그러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를 질문을 하니까 딱히 아마 자동차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가, 이런 정도로 얼버무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막 개혁 개방이 되었어. 그래서 아직도 자전거가 가장 큰 대중교통 수단이었죠. 물론 버스도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동구나 공산권 국가에 있는 위에 전기줄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무궤도 버스 같은 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외국 기업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외제 자동차,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한 도요타 같은 일본제 택시들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는 자전거였습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그때 소나말들이 끄는 그런 우마차도 다니곤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한겨울에 북경 시내 장안가라고 철안문 앞에 있는 큰 길, 장안가에 소나말이 뒤에 짐을 싣고 또 겨울에 뜨거운 숨을 확확 몰아쉬면서 다니던 그런 우마차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출근퇴근하는 그런 인민들의 모습이 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비닐 같은 거로 만든 우의를 입고 묵묵히 자전거를 타던 중국 인민들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가난해도 당당하게 가난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트럭 위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검은 연기들이 매연이 많이 나왔곤 했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자가용은 머나먼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북경 라디오의 기자의 저한테 전화했던 북경방송국 기자의 고향에는 있던 차들이, 고향에 있는 트럭이나 차들이 매연이 심했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뻤고 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무런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이렇게 앞선 경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경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무한한 자부심을 가졌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선배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의 그런 관료들이라든가 중국 공산당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존경했습니다. 아시아 네 마리용으로서 존경을 표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진짜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이런 대열에 들어서는 나라로 상당히 존경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역할, 또 그 기업들을 키우는데 그 정부 관리들의 역할, 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대다수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복속국으로 여기고 있죠. 자기 나라로부터 이제 문화를 배워간 그런 복속국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복속국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속으로 배가 아팠을 겁니다만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을 많이 유치했고, 이게 바로 도광양해라고 뭐 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그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 자동차, 기아, 또 뭐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혼다, 뭐 무슨 뿌조, 도요타, 뭐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량이 불과 30년도 안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3천만 대에 이르렀고, 뭐 북경 아시겠습니다. 북경 상해에 가보면 포르쉐, 뭐 벤츠, 페라리들이 뭐 즐비하죠. 얼마 전에는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고 하는 야심만만한 계획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오늘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인민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또 중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중국 지도자들, 그리고 공산당 그런 지도자들의 일치된 신념, 그리고 노력 덕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참 존경을 하고요. 또 그런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 그리고 중국 지도자와 인민들에게 똑같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저한테 질문을 했던 그 중국 기자도 지금은 아마 검은 연기 나지 않는 그런 자가용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